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한가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사실 청년일 때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떠드는 게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겪다 보니 여럿이서 어울려 가볍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적막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즐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렇다면 노년에도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홀로 되신 노인들을 볼 때마다 외로워서 어쩌나 옆에 누구라도 있어야 하는데 라며 걱정합니다. 실제로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풍파 때문에 혹은 말 못할 사연으로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점점 더 자신의 선택으로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혼자 삶에도 딱히 불편함을 겪거나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찾아주는 가족이나 친구는 없지만 오히려 행복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어서부터 선생님을 하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죽을 때까지 쓸 만큼 모아둔 돈도 있고 부양할 자식도 있었으며 멀쩡한 50평대의 아파트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이 원해서 요양원에 들어오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기막힌 사연은 이랬습니다. 홀로 계시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사는 아파트 파시는 건 어때요? 저희 아파트도 팔게요. 그 돈 합쳐서 50평대 아파트를 사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할머니는 혼자 사는 집이 적적하기도 했고 가족과 함께 살면 행복하고 좋을 거라는 생각에 아들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왕 같이 사는 거 아들 내외에게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나도 죽기 전에 손자랑 자식이랑 같이 살아보자꾸나. 그리고 명의는 굳이 나 안 넣어도 된다. 내가 나중에 떠나게 되면 그냥 너희들이 이 집에서 알콩달콩 잘 살아라.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게 된 할머니는 새로 산 집을 아들 명의로 해준 뒤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손자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불행으로 가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함께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며느리가 구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가족이 아닌 손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사실 며느리 입장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매번 명절에나 만났던 시어머니를 이제는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끔 볼 때야 친했지 매일 보려니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을까요? 그렇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 입장에서도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았기에 어떻게 잘 맞춰갔지만 점점 사소한 일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음식할 때 조리법, 청소 패턴, 하다못해 설거지 방법까지 둘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고 이내 서로의 존재가 손에 박힌 가시처럼 못마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점차 서로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 집에 있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냐. 심지어 이 집은 내 집을 팔아 사준 집인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이 집의 안주인은 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참견하시지라고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둘은 결국 한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식사를 차려드리자마자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자신의 몫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오래 사실 분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만 모시는 거니까 좀만 참아라라고 달랬지만 문제는 할머니가 예상보다 더 정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 못한 어느 날 60대 며느리와 80대 할머니가 서로 손을 들어 싸우는 사건까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80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 할머니는 여러 대를 맞았고 서러운 마음에 아파트고 뭐고 다 포기한 채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며느리도 둘 다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70대만 넘어서도 벌써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의 나이란 사계절과 같습니다. 아이처럼 풋풋하고 싱그러움을 간직하던 봄의 시기를 지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청년기, 여름을 맞이하고 어느새 삶의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까지 지나면 이제 떠날 때를 생각해야 하는 추운 겨울이 오죠. 어르신들은 70만 넘어서도 이 겨울을 맞이하면 이제는 입고 계시는 옷을 하나하나씩 벗으며 즐겁게 떠날 채비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100세 시대이니까요. 요즘은 70세도 더 이상 죽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직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야 하는 나이가 됐죠. 실제로 제 할머니께서도 85세가 넘으셨는데 정정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한 기자가 100세 이상 사신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되시나요? 라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잃어버린 노년기의 삶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었을 때 이미 자신의 삶은 끝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셨다고 하죠.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 너네들이나 다녀와라 하며 거절하셨고, 좋은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곧 죽을 건데 그런 거 먹어서 뭐하누 라고 하며 거절하고 또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대에 자신이 죽을 거라 생각했던 할아버지는 80세에도 85세에도 90세에도 100세에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정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언제 죽을까 생각하며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놓쳐왔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는 더 이상 7, 80대가 죽을 나이가 아니구나 라고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이 꽤나 큰 부담을 짊어지겠구나 하는 걸요. 만약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우리 자식들은 6, 70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부모가 아닌 자식들을 더 챙길 나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무작정 자녀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나와 함께 있어주겠지라고 자신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효도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많기에 부모들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닌 조금 뒤에 순위로 밀려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이상 남은 노년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항상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고 비록 힘들더라도 부대끼며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인간은 오히려 사회 속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옛날 옛적에는 인간 한 명이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매우 좁았습니다. 기껏해야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만 해도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람들에게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면 열의 여섯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파묻혀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혼자 살면 너무 외롭지 않느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될수록 혼자 있는 것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혼자 있는 것은 단순히 주위와의 연을 다 끊고 나 홀로 독고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일상에서 남에게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즐겁게 어울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바로 혼자서도 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세상에 떨어진 외톨이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 결국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자전거를 탈 때도 연습하지 않으면 바람을 맞으며 쌩쌩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피아노도 연습하지 않으면 멋진 곡을 칠 수 없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도 결국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 끝에 혼자 있는 것을 더 이상 부자연스럽지 않고 익숙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한층 더 풍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혼자 있으면서도 항상 행복한 구독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일을 하세요. 아마 이것을 보고 이 나이의 일이라고 라며 경악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크고 값진 것을 줍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토스트를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의 토스트 가격은 1,500원이었는데요. 요즘은 과자 하나도 못 살 돈으로 매일매일 새벽같이 성실하게 나와 토스트를 굽는 할머니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가격을 싸게 받으세요? 이 정도 토스트면 2배는 더 받으셔도 돼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산다면 얼마나 더 산다고 돈 벌려고 장사하겠소. 그리고 가격 올려서 돈을 더 벌어봤자 이 나이에 뭘 더 쓸 수 있겠소. 그러자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더더욱 궁금해져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렇다면 왜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하노? 나쁜 생각이나 하지. 여기 와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재밌다오. 그리고 단골 손님들과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내 토스트를 먹고 기뻐하는 손님들을 보는 것도 즐겁지. 할머니는 이 대답을 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생기 있어 보이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억지로 일자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이고 커다란 의미가 없는 일일지 몰라도 나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일이면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침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나요? 엄청나게 괴로워집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죽이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고단하나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식과 조금 떨어져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금이 있으시면 절대로 자식에게 모든 돈을 주지 마십시오. 앞서 말한 사례처럼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순간 한 가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자식을 잃을 각오를 말이죠. 예전에는 부모도 가난했기 때문에 자식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결혼을 하든 집을 구하든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부모가 다 큰 자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물론 자취방 월세 비용, 심지어는 신혼집까지 부모가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죠.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식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세상 전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 푼 두 푼 지원하다 보면 어느새 자식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식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 한 채 해줬으니 노후는 챙겨주겠지. 결혼할 때 보태줬으니까 죽기 전까지는 챙기겠지. 보통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들에게 모두 퍼준 부모일수록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노후는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며 자신만만해 하시죠.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받은 것은 까먹어버린 이후입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부모들이 점점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실제로 제 주위만 둘러봐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고작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도 하나 더 늘려야 하는 자식 학원비, 나날이 올라가는 식비랑 기름값 등등을 생각하면 주는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되고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식에게 희생한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그깟 30만 원 못 해주는 거냐고 역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노후는 챙길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가족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무작정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자금을 마련하여서 노후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물론 같이 있기만 해도 힘이 되고 아무 말 없어도 편한 사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오랜 시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크게 끊어낼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가는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나에게 해만 되는 인연은 빨리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부터 이어져 왔던 인연인데요. 같은 수업을 들었기에 친해졌던 그 사람은 학기 내내 붙어 다니며 같이 공부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 뭔가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더군요. 그때 저는 회사에 취업했고 그 사람은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회사원은 연봉이 적어서 별로다. 결국 나중에 다 잘리는 것이 아니냐. 역시 시험 보고 들어가는 곳이 안전하고 좋다. 라고 하며 제 직업을 낮잡아 말하더군요. 그때까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친구가 오랜 시험으로 마음이 지쳤으니까 이해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그 수위는 심해져 차마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와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부족한 인생인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할까? 비록 그 친구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오면서 즐거운 기억도 있었고 좋은 기억도 있었으나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이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에게 쏟을 에너지를 제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붙잡고는 있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해만 끼치는 관계라면 이제는 그 인연을 놓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로 인해 입은 상처를 돌보다 보면 정작 내 주위에 붙잡아야 할 소중한 인연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니 말이죠.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와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안 좋은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퇴한 뒤 노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은 절대 힘들거나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술에 더 가깝죠. 오늘 제가 전해드린 3가지 특징을 삶에 잘 적용하셔서 하루하루 나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책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한가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사실 청년일 때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떠드는 게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겪다 보니 여럿이서 어울려 가볍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적막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즐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렇다면 노년에도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홀로 되신 노인들을 볼 때마다 외로워서 어쩌나 옆에 누구라도 있어야 하는데 라며 걱정합니다. 실제로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풍파 때문에 혹은 말 못할 사연으로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점점 더 자신의 선택으로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혼자 삶에도 딱히 불편함을 겪거나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찾아주는 가족이나 친구는 없지만 오히려 행복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어서부터 선생님을 하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죽을 때까지 쓸 만큼 모아둔 돈도 있고 부양할 자식도 있었으며 멀쩡한 50평대의 아파트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이 원해서 요양원에 들어오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기막힌 사연은 이랬습니다. 홀로 계시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사는 아파트 파시는 건 어때요? 저희 아파트도 팔게요. 그 돈 합쳐서 50평대 아파트를 사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할머니는 혼자 사는 집이 적적하기도 했고 가족과 함께 살면 행복하고 좋을 거라는 생각에 아들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왕 같이 사는 거 아들 내외에게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나도 죽기 전에 손자랑 자식이랑 같이 살아보자꾸나. 그리고 명의는 굳이 나 안 넣어도 된다. 내가 나중에 떠나게 되면 그냥 너희들이 이 집에서 알콩달콩 잘 살아라.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게 된 할머니는 새로 산 집을 아들 명의로 해준 뒤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손자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불행으로 가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함께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며느리가 구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가족이 아닌 손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사실 며느리 입장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매번 명절에나 만났던 시어머니를 이제는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끔 볼 때야 친했지 매일 보려니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을까요? 그렇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 입장에서도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았기에 어떻게 잘 맞춰갔지만 점점 사소한 일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음식할 때 조리법, 청소 패턴, 하다못해 설거지 방법까지 둘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고 이내 서로의 존재가 손에 박힌 가시처럼 못마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점차 서로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 집에 있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냐. 심지어 이 집은 내 집을 팔아 사준 집인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이 집의 안주인은 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참견하시지라고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둘은 결국 한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식사를 차려드리자마자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자신의 몫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오래 사실 분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만 모시는 거니까 좀만 참아라라고 달랬지만 문제는 할머니가 예상보다 더 정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 못한 어느 날 60대 며느리와 80대 할머니가 서로 손을 들어 싸우는 사건까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80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 할머니는 여러 대를 맞았고 서러운 마음에 아파트고 뭐고 다 포기한 채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며느리도 둘 다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70대만 넘어서도 벌써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의 나이란 사계절과 같습니다. 아이처럼 풋풋하고 싱그러움을 간직하던 봄의 시기를 지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청년기, 여름을 맞이하고 어느새 삶의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까지 지나면 이제 떠날 때를 생각해야 하는 추운 겨울이 오죠. 어르신들은 70만 넘어서도 이 겨울을 맞이하면 이제는 입고 계시는 옷을 하나하나씩 벗으며 즐겁게 떠날 채비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100세 시대이니까요. 요즘은 70세도 더 이상 죽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직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야 하는 나이가 됐죠. 실제로 제 할머니께서도 85세가 넘으셨는데 정정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한 기자가 100세 이상 사신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되시나요? 라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잃어버린 노년기의 삶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었을 때 이미 자신의 삶은 끝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셨다고 하죠.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 너네들이나 다녀와라 하며 거절하셨고 좋은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곧 죽을 건데 그런 거 먹어서 뭐하노? 라고 하며 거절하고 또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대에 자신이 죽을 거라 생각했던 할아버지는 80세에도 85세에도 90세에도 100세에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정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생각하며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놓쳐왔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는 더 이상 7, 80대가 죽을 나이가 아니구나 라고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이 꽤나 큰 부담을 짊어지겠구나 하는 걸요. 만약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우리 자식들은 6, 70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부모가 아닌 자식들을 더 챙길 나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무작정 자녀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나와 함께 있어주겠지라고 자신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효도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많기에 부모들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닌 조금 뒤에 순위로 밀려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이상 남은 노년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항상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고 비록 힘들더라도 부대끼며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인간은 오히려 사회 속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옛날 옛적에는 인간 한 명이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매우 좁았습니다. 기껏해야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만 해도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람들에게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면 열의 6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파묻혀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혼자 살면 너무 외롭지 않느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될수록 혼자 있는 것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혼자 있는 것은 단순히 주위와의 연을 다 끊고 나 홀로 독고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일상에서 남에게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즐겁게 어울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바로 혼자서도 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세상에 떨어진 외톨이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 결국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자전거를 탈 때도 연습하지 않으면 바람을 맞으며 쌩쌩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피아노도 연습하지 않으면 멋진 곡을 칠 수 없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도 결국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 끝에 혼자 있는 것을 더 이상 부자연스럽지 않고 익숙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한층 더 풍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혼자 있으면서도 항상 행복한 구독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일을 하세요. 아마 이것을 보고 이 나이의 일이라고 라며 경악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크고 값진 것을 줍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토스트를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의 토스트 가격은 1,500원이었는데요. 요즘은 과자 하나도 못 살 돈으로 매일매일 새벽같이 성실하게 나와 토스트를 굽는 할머니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가격을 싸게 받으세요? 이 정도 토스트면 2배는 더 받으셔도 돼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산다면 얼마나 더 산다고 돈 벌려고 장사하겠소. 그리고 가격 올려서 돈을 더 벌어봤자 이 나이에 뭘 더 쓸 수 있겠소. 그러자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더더욱 궁금해져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렇다면 왜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하노? 나쁜 생각이나 하지. 여기 와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재밌다오. 그리고 단골 손님들과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내 토스트를 먹고 기뻐하는 손님들을 보는 것도 즐겁지. 할머니는 이 대답을 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생기 있어 보이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억지로 일자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이고 커다란 의미가 없는 일일지 몰라도 나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일이면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침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나요? 엄청나게 괴로워집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죽이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고단하나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식과 조금 떨어져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금이 있으시면 절대로 자식에게 모든 돈을 주지 마십시오. 앞서 말한 사례처럼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순간 한 가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자식을 잃을 각오를 말이죠. 예전에는 부모도 가난했기 때문에 자식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결혼을 하든 집을 구하든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부모가 다 큰 자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물론 자취방 월세 비용, 심지어는 신혼집까지 부모가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죠.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식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세상 전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 푼 두 푼 지원하다 보면 어느새 자식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식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 한 채 해줬으니 노후는 챙겨주겠지. 결혼할 때 보태줬으니까 죽기 전까지는 챙기겠지. 보통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들에게 모두 퍼준 부모일수록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노후는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며 자신만만해 하시죠.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받은 것은 까먹어버린 이후입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부모들이 점점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실제로 제 주위만 둘러봐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고작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도 하나 더 늘려야 하는 자식 학원비, 나날이 올라가는 식비랑 기름값 등등을 생각하면 주는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되고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식에게 희생한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그깟 30만 원 못 해주는 거냐고 역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노후는 챙길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가족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무작정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자금을 마련하여서 노후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물론 같이 있기만 해도 힘이 되고 아무 말 없어도 편한 사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오랜 시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크게 끊어낼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가는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나에게 해만 되는 인연은 빨리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부터 이어져 왔던 인연인데요. 같은 수업을 들었기에 친해졌던 그 사람은 학기 내내 붙어 다니며 같이 공부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 뭔가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더군요. 그때 저는 회사에 취업했고 그 사람은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회사원은 연봉이 적어서 별로다. 결국 나중에 다 잘리는 것이 아니냐. 역시 시험 보고 들어가는 곳이 안전하고 좋다. 라고 하며 제 직업을 낮잡아 말하더군요. 그때까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친구가 오랜 시험으로 마음이 지쳤으니까 이해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그 수위는 심해져 차마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와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부족한 인생인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할까? 비록 그 친구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오면서 즐거운 기억도 있었고 좋은 기억도 있었으나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이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에게 쏟을 에너지를 제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붙잡고는 있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해만 끼치는 관계라면 이제는 그 인연을 놓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로 인해 입은 상처를 돌보다 보면 정작 내 주위에 붙잡아야 할 소중한 인연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니 말이죠.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와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안 좋은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퇴한 뒤 노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은 절대 힘들거나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술에 더 가깝죠. 오늘 제가 전해드린 3가지 특징을 삶에 잘 적용하셔서 하루하루 나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책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